좀 이래저래 좀 기대도 될 거고, 이제 걱정도 될 거고, 사실 걱정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걱정이 많을 건데, 그래도 잘 좀 지내보시고, 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선배들한테 하는 말인데, 너네들한테 몇 번 얘기했죠. 익숙해집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점심시간에 0단어장 들고 있고, 진짜 수학 문제 하나 그거 풀자고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왔어? 잘 됐다. 잔소리하고 있었어. 24시간 내내 고민하고 막, 꿈속에서도 수학 문제 풀고 있고. 꿈속에서 풀었거든?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를 꿈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꿈에서 소름 끼치면서 일어났어. 근데 몰라. 이런 경지도 한번 해보고 그냥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자, 큰일 났네요. 30분 떠들었네요. 이럴 땐 또 재밌게 들어요. 또 평소 수업은 안 듣고. 그치, 우리 지훈이 맨날 내가 수업하면 이렇게 책 보면서 지가 혼자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할 때 또 이렇게 귀 담아서 딱 들어주고. 좋아요. 그리고 인재고는 진짜 치열하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가요? 애들끼리 정말 치열해요. 얘만 인재고생이 아니잖아. 우리 모현이가 잘할 수도 있지. 그치? 잘 안 하던데. 넌 앞에서 안 해, 봐도. 최선 다녀서만 하라 했잖아. 그래서 일부러 뭘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방정식 들어갈 거고, 그래서 얘는 잠깐 다시 일정 얘기하면요, 한 3월 둘째 주 정도 되면 내가 진도 다 스탑할 거예요. 3월 둘째 주 대충 셋째 주 하면은 그때까지 나간 진도에서 스탑을 할 거야. 그리고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갈 거야. 그때 되면 아마 2차 함수까지 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 딱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수다 떨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자이스토리 수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도 내가 챙겨올 때 전날에 카톡으로 드릴게요. 근데 자꾸 총무하는데 자이스토리 들고 올 때 답지 좀 들고 오지 마세요. 답지 안 봐요. 무겁잖아. 답지 좀 두고 와. 그래 놓고 막 낑낑낑 거리면서 효정이 너 에코백 들고 다니는데 걷다가 하다가 책 찢어진다니? 아니 가방 찢어진다니? 에코백이 아니니? 맞지? 내가 그런 거밖에 몰라. 에코백 말고 다른 종류가 있는지 몰라.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내용은 이제 복소수 끝났고요. 자, 방정식 들어왔고, 자,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하는 게 1차 방정식부터 복습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복습을 할 게 먼저, 자,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항등식과 방정식, 뭔가 세 글자는 똑같은데 아예 뜻이 다릅니다.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다른 뜻이에요. 자, 뭐냐면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이 등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수치대입법, 그리고 개수비교법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달라 뜻이야. 그러니까 항등식은 뭘 넣어도 괜찮은 거지. 근데 방정식은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방정식은 딱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값만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x 빼기 1이 0이라는 식이 있다고 치지. 안 적어도 돼? 그럼 내가 지금 0이 나오고 싶지. 그럼 x에다가 몇을 넣어야 0이 나오지? 1을 넣어야 0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는데, 너네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야 이거 방정식 풀어봐 라고 했을 때 너네 머릿속은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이항시키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방정식을 풀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네가 방정식을 풀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등호를 만족시키려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항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의 순서가 있어요.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방정식에 대한 그 푼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실제 중학교 1학년 그 교재 보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얘 풀어봐 라고 하면, 쌤 이거 너무 쉽잖아요. 마이너스 넘겨요. x는 1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넘겨요? x 구하려고요. 그럼 x를 왜 구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x를 왜 구해야겠어요? 난 저 등호를 만족시키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잖아, 이유가. 근데 그걸 얘기 못함으로써 방정식에 대한 풀이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로 방정식을 편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 사실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정식을 암기해가지고 풀어봤자 조금만 숫자 바뀌고 조금만 틀 바꾸면요, 너네 바로 다 모른다고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밑종 개설구야. 그렇게 아무리 양측해봐야 당장의 쉬운 중간 난이도까지 다 풀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100점 가르는 문제, 아니면 1등급 가르는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방정식 들어와서 이 방정식을 잘 풀고 잘 분석하고 싶으면 딱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방정식을 풀 때 너의 목표가 뭔지, 이항하는 게 목표인지. 아니, 이항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내가 저 등호를 만족시키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는지 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방정식에서 그 x값을 찾을 때 그 x값을 한 글자로 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결국 근이라는 친구의 뜻이 뭐인 거야? 방정식, 즉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근이라고 부르자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너네들한테 야 근이 뭐야? 라고 하면은 뭐 일단 주입은 내가 그렇게 시키기도 했지만 0이 나오게 하는 x값이요. 딱 그게 끝이야. 근데 근이라는 거 엄밀히 말하면 자, 이것도 근이야. 이게 뭐야? 2 넣으면 5 나온다는 식이지. 이걸 이해 못할 리는 없잖아. 근데 2가 근이냐? 라고 하면 너네들은 물음표가 던져져. 왜? 근은 뭐야? 너네가 2를 넣었으면 몇이 나와요? 0이 일반적으로 나와줬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앞에다가 이 식을 줬어.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식이야. fx는 5야. 그때 x값 찾으래. 그럼 이 x값도 그때 근이야. 얘도 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이라는 거는 0이 나오게 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난 등호를 만족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몇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5가 나오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럼 그 x도 결국 근이란 거야. 그럼 2 넣으면 5 나온다며. 그럼 이 2도 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은 0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 내가 몇을 넣어야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게 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을 똑바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말을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등식이 포함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되기도 하고 거시지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미지수라는 건 x예요. 그럼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고, 뭐를? 등호를. 아니면 만족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했던 말이랑 다를 게 뭐야?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거다.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그치? 이 말은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이때 다시 여기서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등식을 만족시키는 걸 찾는 과정이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건데 그중 등식을 만족하는 그 x값을, 그 미지수 값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 근데 어릴 때 이런 거 보면 알겠니? 국어도 잘 못 읽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돼, 그리고 너네가 지금. 그럼 그중 1차 방정식이 이제 뭐야? 미지수가 1차가 들어간 식인 거 아니야, x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 1차 방정식, 자 그러면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건데 그 x가 1차란 소리야. 그렇죠? 그럼 1차 방정식의 조건을 예를 들어 물어봐요. 그럼 1차 방정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x가 1차에 대한 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AX는 B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단 말이야. 1차 방정식을 쓸 때. 그럼 얘가 없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A가 0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야. 1차 방정식이 될 조건.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줬어. 아, 그러면 1차는 절대 사라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야, 먼저. 너네 나중에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 부등식이란 말도 있고요. 부등식이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둘의 풀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문제를 풀 때랑, 그러니까 얘를 그냥 방정식이라고 할게. 그리고 2차 방정식이라고 적어놓고 쓸 때랑 이게 풀이가 아예 달라져요. 왜냐면 얘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지. 2차래? 그러면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할 땐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 풀 때 캐치를 못해. 평소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 발문에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어떤 말이 들어있는지 항상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으면 잘못된 문제예요.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적어줘요, 무조건. 없으면 수학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럼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방정식을 봅시다.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얘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K가 0이어도 되는 거 아니, K가 0이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K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눠서 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지. 그럼 절대 K가 몇이 아니란 거예요. 0이 아니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고 얘는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풀이의 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문제 풀 때 그걸 활용을 못 해요, 잘. 왜? 평소에 그 생각을 안 하니까요. 이제 하자고. 알겠지? 특히 부등식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 좀 해보자.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게 1차 방정식의 풀이야. 그럼 나 이제 1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발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 x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지. 잠깐 봐봐. 얘도 그냥 뭐래? 방정식이래. 1차 방정식이래. 그런 말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여기다 씁시다. AX는 B를 하고 싶대요. 자, 이 방정식을 풀고 싶대요. 그럼 너네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X는 A분의 B 이게 아니라고. 얘가 1차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그럼 얘가 1차 방정식이야 무조건? 아니야. 왜? 발문에 방정식이라고 언급을 해놨어. 1차가 아닐 수도 있어. 방정식은 는만 있으면 돼. 는만 있으면 되거든. X 없어도 돼.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두 번 풀어야 된다는 거야.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랑. 그럼 A가 0이 아니래. 그럼 쟤는 확실하게 뭐인 거야? 1차 방정식이 맞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등호를 만족시키려면은 내가 X에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B가 나오게 해야겠지. 난 B가 나오고 싶어. 근데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A가 곱해져 있어. 그럼 나 A가 꼴배기 싫어. A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A를 없애려면 우리가 분모에 A가 있으면 약분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럼 약분을 하면은 A가 없어졌어. 그럼 텅텅 빈 상태지. 근데 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지금? B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냥 A분의 B라고 딱 쓰면 된다고. 근데 너네들은 어떻게 하냐고. 양변에 A분의 1 곱해요. X는 A분의 B예요. 그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너네 실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나랑 수학하다 보면 너네도 이거 나중에 익숙해지는데요. 쌤은 2x-1은 0이라고 할 때요. x는 2분의 1이다를요. 나 이해 안 시켜줘요. 이거 1 넘겨가지고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아마 알게 모르게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x에 몇 넣으면 0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럼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이게 1이 될 거 아니야. 얘랑 없어지고 싶은 거니까. 그게 0인 거라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생각인데 평소에 그걸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그 문제 풀 때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한 단계 한 단계 쌤이랑 잘 나아가보자고. 자, 아무튼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는 자, 제가 1차 방정식이 확실하니까 X가 A분의 B라는 값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근데 A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B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 확인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좌변은 뭐겠구나? 0이겠구나. 그럼 생각을 해봐야지. 무조건 B랑 0이랑 똑같아? B랑 0이랑 똑같을 수가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 B가 무조건 0이랑 보장 없잖아. B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또 뭐예요? B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어려운 생각인가? 전혀 아니잖아. 좌변은 무조건 0이야. 그럼 우변은 어떤 숫자인지 안 정해줬어, 문제에서. 그냥 상수래. 그럼 B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자, 그럼 0이라고 해보자, 이제. 나눴으니까. 그럼 B가 0이면 0 곱하기 X는 0이잖아.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거야. 1차 방정식을 푼다. 근을 구하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럼 근을 구하고 싶어. 그럼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찾으려고 내가 이 숫자 저 숫자 넣어보겠지. 근데 내가 아무리 여기다가 100날 숫자를 때려 박아도 좌변은 무조건 몇이야? 그럼 오른쪽이랑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내가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이 정해져 있어. 졸라 많지. 어떤 걸 대입해도 상관이 없잖아. 외우는 게 아니잖아. 이해해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X가 졸라 많아. 이걸 만족하는 X값이. 근데 우리가 X를 근이나 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그래. 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해를 정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한자로 부정이라 그래. 이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어도 설명하는 거야. 너네가 부정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이 말은 나와. 해가 무수히 많다. 이 말은 나와. 근데 부정이다. 이런 말은 한 2000년 초반, 2000년 중후반, 2010년대 그때나 좀 나왔지. 지금 안 나오니.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럼 B가 이제 0이 아니다라고 해보자. 그럼 B는 일단 0이 아니야, 무조건. 그러면 위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좌변은 닥치고 0이란 말이죠. 닥치고 0이야. 근데 얘는 0이 아니래. 그럼 등호를 내가 X에 아무리 열심히 넣어도 만족시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난 때려 죽어도 0대 1고 X에다 아무리 넣어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불러. 근데 우리가 근이나 해의 역할이 뭐야? 등호를 만족시켜줘야 되지. 근데 내가 아무리 X에다 열심히 대입해도 등호를 만족시켜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근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없지. 그럼 근의 능력이 없지. 그래서 그걸 한자로 불능이라 불러. 불능. 써있죠.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물어봐. 야, 두 글자로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부정, 불능 그 글자는 알아. 근데 헷갈려. 그럼 이해하면 되잖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너네가 이런 풀이 지금 여기 개념에서만 할 것 같죠? 문제 속에서 다 해요.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다 해요. 이 풀이는 항상.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봐봐. B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 확신이 없어. 그럼 무조건 나눠서 생각해야 돼. 이게 1등급가라는 문제 첫 번째 나누는 유형이에요. 무조건 케이스 나누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풀이의 틀은 이렇게 한 틀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99.9% 이 문제만 풀죠. 이 문제 풀어왔죠. 왜 문제집에서 이것만 하자 맨날. 얜 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 들으면은 또 이제 저거 외워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만들다 보면 알아서 외워져. 수학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아무리 복잡해도요. 본인이 이해하고 있잖아, 이걸. 그러면은 까먹어도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알아갑니다, 알아서. 국어랑 영어랑 달라요. 암기 아니에요. 곱셈 공식은 암기예요. 그럼 얘도 봐보자. 다음 방정식을 풀래. 물론 이런 문제는 뭐 해도 의미 없긴 하지만. 자, 바로 1번이야. 자, 풀래. x값 구하래. 그럼 저걸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겠지. 그럼 찾으려고 봤더니 x가 몇 군데 있어? 2군데 있어. 자, 그럼 내가 여기다 1로. 그럼 여기도 1렸거든? 그럼 빡친단 말이야.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이항이야. 한쪽으로 몰아줘 이러면서. 그래서 5x를 넘겨. 그럼 2x고 2도 넘겨. 6대잖아. 그러면 이제 x가 몇이면 6대? 3대면 6대잖아. 그래서 x가 3 나와. 봐봐. 나 여기다 2분의 1 곱하라고 하냐? 몇 넣으면 6대냐? 라고 물어보잖아. 이게 근을 구하는 자연스러운 아이디어야. 알겠지? 물론 너무 복잡하면 곱하긴 할 거지만. 자, 그래 얘는. 얘도 이항 시켜봐. 야, 그럼 0 곱하기 x가 5 나와. 아니, 이렇게 하자. 야, 0 곱하기 x도 못하겠어. 0은 5 나와. 말이 되냐? 없어.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니까 근의 역할을 못하니까 불능이라고 부른다고. 오른쪽도 오른쪽. 야, 그냥 똑같네? 야, 그럼 뭐야? x에다가 몇을 넣든 이 등호는 성립할 수밖에 없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지? 이해돼? 근데 이게 어느 단원이랑 똑같은 개념이냐면 항등식이야. 항등식이 뭐야? x에다가 몇을 넣든 똑같다 아니야. 얘도 x에다가 몇을 넣든 이 등호는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이 식은 항등식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너네가 쌤이 이제 첫 고1 과정 해줄 때 절대값을 사실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값 이제 피할 수 없거든요. 절대값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혁진아, 절대값 언제 배우는지 아니? 고1 때요 말고. 기억 안 나죠? 자, 절대값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 말은 즉 3월 모의고사에 절대값 나옵니다. 근데 물론 있을 거예요. 절대값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일까요? 어렵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렵다라기보단 내가 한번 중학교 1학년 거 절대값을 봐왔거든. 되게 별 비중이 없어요. 그냥 그 기호에 대한 연습만 하지 막 이걸 가지고 휘황찬란한 걸 안 내. 왜? 휘황찬란한 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절대값에 정말 기본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쉽게 나와. 근데 웃긴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인 절대값이 나와. 고3 때까지 너네 내내 괴롭혀. 너네가 수학하는 그 순간은 무조건 절대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절대값이 뭡니까? 정의를 알려줄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암기합니다. 혹시 민준이 알 것 같은데 절대값이 뭐니?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수직선이란 말 빼시다. 귀찮습니다. 다시 그러면 빼면 얘기하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들으면 다 이해돼요. 너네가 이해 못하지 않아요? 절대값에 대해서. 근데 이 거리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절대값이 나오면은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가 첫 번째, 절대값이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티나게 보여주는 문제도 있는데요.
문제에선 절대값에 언급이 없어요. 기호도 안 나와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거리라는 두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예 뭐 큰 뜻 없겠지 이러고 그냥 문제 풀잖아요? 그럼 틀려요. 왜? 거리 신경 안 써서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문제 속의 표면에서 당연히 드러나겠지만 문제 속에 안 드러나고 이 말로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절대값이란 말을 잘 안 줍니다. 다행히게도 고1 때는 대놓고 절대값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좀 연습할 게 뭐냐면 거리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친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리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글자 한 글자가 있습니다. 차. 뭐 너가 이랬어? 깜짝 놀랐어. 갑자기 누가 이 네, 괄호 열고 이. 차이라고는 안 나오고 차라고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두근의 차. 두근의 차. 아, 그래 너네 절대값 3단원 하면서 했잖아. 2점 차이 거리. 수직선상에서 2점 차이 거리. 그래서 차라는 말로도 많이 나와요. 이 절대값을 활용할 때는. 그러니까 거리, 차, 무조건 절대값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때 기호를 우리가 절대값 x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죠. 그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절대값 x가 5래. x 구하래. 그럼 너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해? 뿔마 5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예요. 너네가 그 뿔마 5를 정말로 완벽하게 이 말을 이해해가지고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다 뿔마 붙이면 돼 해서 뿔마 5라고 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정의에 맞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절대값 x가 5가 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거를 찾아줘 이 소리예요.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거는요. 여길 원점이라고 했을 때 여길 5라고 해놓고 이만큼 거리가 5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라고 해놓고 이만큼 거리도 5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표로 얘기하면 5하고 마이너스 5가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x-1, 절대값 x-1 6 이런 것도 있어. 그럼 이게 뭐야 결국?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몇인 걸 찾는 거야? 6인 걸 찾는 거잖아. 그럼 얘가 6이고 마이너스 6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x가 몇이면 돼? 7이면 6이 될 거 아니야? 또 누구 나와? 마이너스 5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또 6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안타깝게 푸는 친구들이 이렇게 풀어. 기계적으로. 다 틀려? 맞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해. 얘 이렇게 하지 말래. 그러면 속으로 이제 뭐해? 풀었으면 된 거지. 씨. 말이 많아. 씨. 이렇게 한다고. 근데 나중에 다 박살난다고 이렇게 풀면. 정확히 이해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6인 친구들을 찾고 싶다.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면 된다. 그래서 x값을 찾는다. 그걸 만족한 x를 찾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조금 실전 훈련을 하려고 한다.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2번 푼다. 물론 또 이렇게 하게 하면 또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긴 한데 절대값은 2번 푼대. 이거 왜일까? 단순해. 원점으로부터 내가 어떤 상수값이 나오고 싶어. 그럼 그때는 양수 부근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음수 부근에서도 등장할 수 있잖아. 그럼 몇 번 풀었어 결국? 2번 풀었잖아. 그래서 2번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니고 절대값 x라는 게 있을 때 나눠지잖아. 그리고 저 x라는 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양수면은 너네가 절대값을 때렸을 때 뭐가 나오냐? 그냥 x가 나오잖냐?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음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절대값 5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거, 원점부터 거리가 5래. 그럼 얘 값은 뭐야? 그러니까 거리가 5인 거야. 그래서 얘가 5인 거잖아.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5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몇인 거야, 결국? 얘는 원점하고 거리가 몇이야? 5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5인 거잖아. 그러니까 또 주입식교육이 되지. 아,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 왜? 몰라. 절대값이잖아. 정의에 맞춰서. 어떤 정의에 맞춰서? 거리라는 개념에 맞춰서. 거리라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내가 줬다가 양수를 넣어. 그럼 당연히 쟤는 양수니까 그냥 양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x가 음수야. 그 음수면 뭐야? 양수가 될 필요가 있어. 왜? 거리는 무조건 양수로 쓰거든. 그래서 앞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여기서 끄떡끄떡하고 이해되면 된 거예요. 뭐 또 여기서 심도 있게 뭐 여기서 내가 무슨 뜻을 찾을 거야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쌤이 말하는 것도 이해되면 다 된 거예요. 당연시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뭘 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다. 아씨. 일단 그냥 하려던 뭐 중요한 얘기였는데. 일단 네 번째로 갈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방정식하고 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방정식하고 연결을 지으면 얘가 x값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 아, 이 얘기 하려 했다. 야, 여기 내가 왜 여기다 붙였을까? 아, 맞다. 이 얘기 하려 했다. 여기다 붙이면 안 되나? 여기다 붙이면 안 돼? 돼. 괜찮아. 원래는 돼. 원래는 되거든? 어디다 붙여도 상관은 없어, 지금 이 식에서는. 잘 생각해봐야 x가 0이야. 그럼 x가 0이면은 야, 0은 마이너스 곱해봤자 몇이냐? 어디 들어가도 0이거든. 그치? 어디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권장은 해. 뭐냐면 여쪽 크다 쪽이 있죠. 크다 쪽에 능 붙여달라고는 권장은 해. 그 이유가 뭐냐면 0이라는 게 애초에 부호가 있어 없어? 부호가 없어. 자, 좀 그냥 수학적 그냥 수식으로만 접근을 해보자. x가 양수야.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냥 x로 나오잖아, 양수면. 그럼 0도 0 들어가면 그냥 0이잖아.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애가 없으니까 애초에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성격이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다 능 붙여. 근데 얘는 부호가 바뀌지. 근데 얘는 0은 부호가 안 바뀌지. 얘는 바뀌고 얘는 그냥 그대로야, 0. 그러니까 성격이 얘하고는 잘 안 맞아.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에다가 능을 붙이는 편이야. 이게 권장사항이야. 100%가 아니란 거야. 권장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능 붙을 때도 있어. 그때 달라. 알지? 그래서 일단 저기 0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크다 쪽에 붙이는 편이다. 그 이유가 둘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근데 항상 그러진 않는다. 0보다 작은 쪽에 붙기도 한다. 가끔씩 어떤 문제에서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럼 x값에 따라서 다시 원래도 돌아올게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근데 양수랑 음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0이야. 왜? 내가 0에 딱 서 있어. 그래서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도 양수 되고 살짝만 왼쪽으로 가도 음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0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 그러려면 얘가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눌 때 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나눠줘야 돼. 다시 그 이유가 0을 기준으로 살짝만 움직이면 부호가 딱 결정되거든. 그럼 제가 0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될까?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눈단 말이야. 그럼 1보다 클 때면 x 빼기 1일 거 아니야.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지금 내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를 했잖아. 1일 때는 안 했지. 그럼 1일 때 얘가 0일 때잖아. 그럼 부호가 안 바뀌잖아. 걔도 0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권장으로 여기다 쓴다. 아래다가 써도 상관없다. 아, 둘 다 붙이고 싶냐? 지금은 상관은 없다. 나중 되면 상관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까? 이렇게 썼다. 자, 그럼 일단 절대값이 몇 개냐? 두 개가 등장해 있지. 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봐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먼저. 얘도 판단해줘야 되지. 그럼 우리가 하나만 있을 때는 얘가 0 되는 걸 기준으로 판단을 나눴죠. 기준을. 그럼 얘가 0 되려면 x가 몇일 때예요? 마이너스 1일 때죠. 얘는요? 1일 때죠. 자, 그럼 난 두 개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번 풀어요. 왜냐면요. 제가 0 되는 포인트가요. 마이너스 1하고 1이거든요. 그럼 이걸 나누잖아요. 몇 등분 돼요, 총? 3등분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내가 x를 여기 있는 x를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x를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x를 대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등분을 나눠줘요. 뭐 쌤이랑은 안 했었어 이걸. 근데 이제 혹시나 혼자서 공부해봤던 친구들은 이렇게 된 걸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라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난 첫 번째에 있는 x들을 대입할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작지. 오케이. 그럼 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친구들을 대입할 거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친구들을 대입하면 얘는 음수지. 얘도 뭐냐? 음수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칠게. 자, 둘 다 음수야. 자,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야. 둘 다 음수야. 그럼 둘 다 음수니까 앞쪽에 다 마이너스 곱해줘야겠지. 양수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음수라고 적었어. 글씨 굵기 줄일게.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돼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해볼게. 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넣고 싶어. 몇하고 몇 사이야?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대입할 건데 예를 들어서 0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부등식 할 때는 숫자를 콕 집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 그럼 0 대입하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마이너스 곱할 필요가 없잖아. 얘 같은 경우는 음수니까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지. 얘는 둘 중 하나 플러스고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 그럼 식을 쓰면은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1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계산하면 2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근데 는은 여기다 붙여야 돼 반드시. 자, 아까랑 말이 달라졌죠. 아까는 권장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는 확실히 여기다 붙여야 돼. 자, 비교하기 위해서 얘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얘한테 는 붙이면 안 되겠다.
왜냐면 얘의 특징이 뭐냐면 얘의 특징이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부호가? 어이씨 못 알아볼 만하다.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 곱해주죠. 그쵸? 자 근데 내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 몇 대죠? 0대죠. 자, 이 친구 보고 바뀔까요? 그대로일까요? 0은 그대로예요. 그쵸?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얘는 둘 다 마이너스 곱해줘야 돼. 둘 다 마이너스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한테. 근데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근데 얘한테 마이너스를 안 곱해줘도 되잖아. 얘한테만 곱해야 되잖아. 성격이 다르지? 그럼 오히려 뭐야? 얘는 보호가 안 바뀌었지. 얘는 바뀌었지. 이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능이 들어가야 돼. 아, 그때? 자, 근데 또 이럴 수 있어. 쌤 마이너스 1이랑 똑같잖아요, 이거. 맞긴 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신경 써. 는 여기다 쓰면 깎아. 는 여기다 써야 돼. 성격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x가 1보다 클 때지. 그럼 1보다 큰 숫자를 생각하면 2지. 안 바뀌고 안 바뀌지 뭐가? 다 양수지. 그럼 둘 다 양수야. 자, 둘 다 양수라는 의미는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할 필요 없다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네, 계산 귀찮아서 그냥 2x를 할게. 잘 봐. 빠진 거 하나 있지. x가. 정확히 하나 빠졌어. 안 쓴 거. x 범위 볼 때. 안 쓴 거 있어. 1 안 썼지? 1. 그럼 1의 느는 두 번째 거에 붙여야 될까? 세 번째 거에 붙여야 될까? 그래서 세 번째 붙여야 돼. 1을 대입해볼게. 2지. 0이지. 둘 다 부호가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의 의미는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다. 둘 다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는 여기 들어가야 돼. 결론이 뭐야? 웬만하면 크다 쪽에 는 붙이자 이거야. 그러면 실수 안 해 이거야. 근데 간혹 가다 딴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어떨 때냐면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일 때. 이건 나중에 경험할 거니까 지금은 굳이 얘기 안 할게. 너네가 많이 힘들어 보여. 쳐다갈게. 뭐 한번 들어가세요. 난 좋아. 만세지. 자, 다음 방정식은 풀러입니다. 1차 방정식이죠. 죽습니다. 아까 설명한 게 다 무의미해지죠. 문제가 1차 방정식이라 했습니까? 그냥 방정식이라 했죠. 자,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친구가 0인지 0이 아닌지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닐 때 봅시다. 그렇다는 것은 넘겨서 하지 말고요. a가 몇이 아니란 소리겠어요. 2나 마이가 아니란 소리겠죠. 넘겨서 하지 말고 이렇게 연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쟤를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자, 얘네들이 같아지고 싶습니다. 여기 이미 a 플러스 2가 있어요. 얘만 사라지면 되겠죠. 그럼 x가 쟤만 사라지게 하면 되니까 약분을 이용해서 a-2분의 1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x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만 약분돼서 a 플러스 2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호로 만족하겠죠.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보자고. 이거 나눠야 이러지 말고요. 알지? 자, 그 다음에 자,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때 봅시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려면은 크게 a가 몇 개 나왔었어요? 2개 나왔었죠. 2일 수도 있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가 할 때는 나누셔야죠. a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다 해보시란 소리입니다. 나눠야 돼? 응.
무조건이야. 그럼 2를 대입해보자. 그럼 0 곱하기 x는 4가 나오겠지. a에다가 2 넣었잖아. 아, 무조건 만족하니? 안 하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또 좌변은 0이야. 0 되는 걸 찾았는데 졌다 왜 다시 대입을 해? 그치? 그럼 0 곱하기 x는 0이야. 무조건이지. 그럼 해가 어때? 무수히 많지? 이렇게 쓰면 돼. 아니면은 이거 쓰기도 귀찮으면 부정불능 써도 돼. 각각. 해가 졸라 많다만 쓰지 마. 궁금하다. 서술형에 만약에 해가 졸라 많다라고 쓰면 과연 어떤 욕을 들을까? 한번 해볼걸. 관심 종자겠죠, 그러면? 자, 바로 2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x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좌변에도 x가 있고 우변에도 x가 있어요. 그럼 내가 x를 마구잡이로 대입하고 싶은데 여기도 대입해야 되고 여기도 대입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쓰는 개념이 이항이다. 한쪽으로 몰자. 그리고 x로 묶어주면 a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4a 빼기 4가 될 건데 센스 있게 4로 묶이니까 a 빼기 1이라고 하면 되겠지. 또 방정식이니까 1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닐 때랑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야겠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라는 소리는 a가 몇이 아니란 소리네. a가 뿔마 1이 아니란 소리네. 그치? 그럼 눈치껏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쓰면은 x는 자 일단 여기 a-1, a-1은 있어요. 그럼 a 플러스 1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에 a 플러스 1을 갖고 있어야겠지. 근데 없던 4가 또 생겨야 되잖아. 그럼 4를 갖고 있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찾자고. 나누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중에 숙달 되면 그냥 나눠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습하는 걸 하자잉.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를 풀어야 돼. 근데 a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가능했어. 그럼 두 개니까 당연히 두 개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럼 1을 대입하면 0은 0 곱하기 x는 0이야. 그럼 해가 엄청나게 많겠지. 해를 정할 수 없으니까 부정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8이야.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 x에 아무리 숫자를 때려박아도. 그러니까 해가 없어서 불능이야. 부정불능은 써도 돼. 끝이야. 시험 안 나올 것 같죠? 이거 나와요. 정말 간혹가다 한번 내더라고요. 너네가 여기 연습을 잘 안 하거든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그럼 이번에 아예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응용이야, 응용. 이해할 수 있는 선이야.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있죠. 자, 1차적 생각. 1차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거부터예요, 항상 출발은. 그럼 저 등호를 나왔는데, 저 방정식이. 해가 어떻답니까? 무수히 많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연결 지어 봅시다. 자,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0 곱하기 x는 0꼴을 만들면 되겠다가 1차적인 생각이겠죠. 그치? 근데 두 번째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이 있다야 없다야? 네, 무조건 등식을 성립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항등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이 있지 않니? 자, 그럼 개수비교법을 한번 풀어보자. 전혀 딴판으로 푸는 거죠. 그럼 개수비교법으로 풀면 이게 x계수야. 그럼 x계수가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우변에서 x계수를 찾아야겠지. 우변에서 x계수는 전점 a야. 그 다음에 여기 x계수 1이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항등식이니까. 글씨를 이제 굵기 좀 늘려야겠다. 그럼 a제곱, 오이 좋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0이 나오겠죠. 그럼 a가 자, 3 또는 마이너스 1 일단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개수비교법 하고 있었으니 상수함도 안쪽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상수함 없지. 0이지. 그럼 여기 상수함도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0은 여기서 상수함 찾으면 a제곱 빼기 3a가 나와. 그럼 a가 0 또는 3 나와. 자, 개수 비교법이니까 둘 다 만족시켜야겠지. 그럼 a가 몇이네? 3이네. 이래도 된다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럼 이때 해를 구하래. 자, x에 대한 방정식이래 또. 근데 해를 구하라는 건 아마 1차 방정식이겠죠. 그럼 a에다가 3 넣으면 2x 빼기 6은 0이야. 그럼 만족하려면 x가 몇이어야겠어요? 네, 3 넣어야겠죠. 그럼 나오잖아요. 기존에 풀던 거랑 완전 다르게 푼 거죠. 왜?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럼 항상 성립하네? 그럼 항등식이네. 그 항등식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네. 그럼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겠죠. x에다가 0 넣고 1 넣고 뭐 네 마음대로 숫자 넣으면 되겠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에서만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2차, 3차 다양한 함수들 싹 다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개념이 다 연결이 돼야 돼. 너네들 스스로가.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절대값이 등장해 있네요. 뭐야 이거. 자, 그럼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두 번 푼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x-1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몇을 기준으로 생각해야겠습니까? 1이죠. 왜? 적에 0 되려면 x가 1이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1 이상과 1보다 작다. 자연스럽게 이상 쪽에 는 붙여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요. x-1은 2x 플러스 4가 됩니다. 1보다 크면 부호 안 바뀔 거니까. 그럼 x는 자, 이건 이항시키는 게 당연히 낫겠죠.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케이스를 나눴지. 괜히 나눈 게 아니잖아. 난 이때만 보고 싶어잖아. 맞아? 안 맞잖아. 내가 마이너스 5를 쓸 수가 없어. 나 x 1보다 클 때만 봤는데.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어. 답 제외야.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는 거라고. 외워서 보는 게 아니고 나 이 마이너스 5가 내가 이렇게 나눴는데 요거랑 맞나? 이렇게 봐야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암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4가 될 거야. 부호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또 이것도 이항시키는 게 좋겠지? 그럼 이항시키면 이거는 그냥 암산할게. x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네? 괜찮네? 그러고 답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케이스를 나눌 때도 신경 써야 될 게 암기식으로 케이스 나눈 친구들이 있고 이해하고 케이스 나눈 친구들이 있어요. 솔직히 하는 짓은 똑같거든요? 근데 암기식으로 하면요. 자꾸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푸는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왜 나눴어?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난 얘가 양수일 때를 풀고 싶어? 그럼 양수가 나와줘야지. 아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 바로 2번 넣어보자.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두 단계. 자,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되는 x가 두 개지. 마이너스 2랑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랑 3을 수직선상에서 체크를 하면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3등분이 돼요. 그러니까 총 3번 푸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절대값이 3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기준이 된 x가 몇 개겠어? 3개겠죠. 그럼 몇 등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4번 푼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입식 교육으로 하면 이거죠. 절대값이 n개 있니? 그럼 경우를 n 플러스 1개로 나눠. 이게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야. 왜 외워 그딴 걸? 이해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쪽을 풀고 싶습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친구들을 다 대입할 거예요.
그중 7 나오는 걸 찾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둘 다 음수야. 그럼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그게 7 나오는 걸 찾는 거야. 둘 다 뭐 바꿔줘야 되니까. 이것도 시간상 그냥 x 암산할게. 아 이제 틀리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3 나와. 그럼 어때? 마이너스 2보다 작지? 맞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이제 x가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야. 그럼 크다 쪽에는 습관적으로 는 붙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권장이야. 권장일 뿐이야. 아, 참 얘는 확신이었죠. 참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3 사이 숫자를 넣을 거야. 막 넣을 거야. 그럼 대충 하나 때려 맞춰봐. 0 정도 넣는다 생각하면 되잖아. 0 넣으면 양수고 얘는 음수야. 그럼 얘는 안 바뀌고 얘는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럼 계산해보면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3이 돼. 그럼 좌변은 5야. 5랑 7이 같아? 와 이거 미친 짓이지. 만족할 수가 없지. 어떤 x를 대입해도 무조건 5하고 7이 나올 거란 말이야. 좌변 우변에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지. 왜? 해가 없잖아. 나는 푼다. 해를 구한다는 의미잖아. 해를 없겠지. 그 세 번째. x가 3보다 커. 아, 건장사. 크거나 같다면 좋겠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대충 4 정도 넘으면 둘 다 양수일 때죠, 이제. 그럼 이제 둘 다 부호 안 바뀔 거니까 암산으로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차 줄여나가는 거예요, 풀이를. 연습 처음에는 길게 해보고 좀 더 숙달 됐다? 줄이고 조금 더 줄여보고 조금 더 줄여보고 거기서 시간 단축이 나오는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한다 했을 때 쫙씩 쓰는 애들 많아요. 그건 성실한 게 아니라 바보예요, 바보. 본인이 숙달이 됐으면요. 내가 이 정도까진 줄여도 내가 바로 할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진 이렇게 해야지 이제 성실한 거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성실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계산합니다. 자, 그럼 x에 몇 넣어야지 7 나올까요? 4를 넣으면 7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4는 3보다 커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 또는 4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참고로 너네가 이게 잘 구분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3이면서 4인 x는 없어요. 마이너스 3 또는 4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3이면서 동시에 4일 수는 없어요. 그런 숫자가 어디 있어요? 1이면서 2인 숫자가 어디 있어요? 1.5요? 뭐 아니잖아요. 걔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답 나왔을 때는 또는 이라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좋고요. 얘는 설명은 안 할 건데 이것만. 야, 그럼 이제 이해해보자. 너네 이거 할 때 중3 때 자, 루트 a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근데 너네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a라고 했을까? 왜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가 나온다 했을까? 제곱이 나오면 A가 절대값을 씌우면 또 양수가 나오면 똑같은 양수가 나와요. 뭔가 그럴싸한데 뭔가 애매해요. 자, 뭐냐면 이거는 수학에서의 계산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얘는 수학은 항상 안에 들어있는 걸 먼저 계산해요. 이건 습관적으로. 그럼 a를 먼저 제곱한 다음에 루트 때려달라 소리예요. 그럼 a를 제곱을 해요.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요? 무조건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곱하고 루트가 나오면요. 그 제곱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양수라는 의미는 아직 살아있어요.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어때요? 마이너스 1을 먼저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되잖아. 그래서 2가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사라져 버렸지. 그러니까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서 절대값을 때리는 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복소수 배우면서 요거 따끈따끈하게 했잖아 최근에. 쟤 같은 경우는 그냥 a가 나와. 얘는 순서가 다르지. 루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제곱을 때리지. 그치? 그걸 루트를 먼저 하면 루트는 양수를 만드는 기호는 아니야. 양수를 만드는 기호가 아니고 새로운 숫자를 만드는 기호야.
그럼 루트 a로 인하여 새로운 숫자가 나오지. 근데 그 숫자는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제곱을 하지. 그럼 내가 실수를 제곱을 해. 그럼 실수를 제곱한다는 건 얘가 양수란 소리 아니야. a가. 왜냐면 루트 음수가 허수니까. 그럼 a에다가 양수를 넣었어? 그럼 실수가 됐어? 제곱을 시켜? 부호는 그대로 양수가 되겠지. 그 양수가 그 양수로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a가 음수야. 그럼 얘는 허수지. i라는 친구가 있겠지. 걔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i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가 다시 생기겠지. 난 음수를 넣었는데 다시 마이너스가 앞에 생기지.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만약에 안 돼? 그럼 a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직접 대입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든 2를 넣든 그냥 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3 때 저거 그냥 외우죠.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오케이. 까먹으면 만들면 돼. 수학은 정말 좋은 과목이에요. 아이, 괴롭히긴 하지만요. 수학은요, 공식을 까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건덕진 줘요. 국어, 영어는 안 그러잖아요. 탐구도. 영어, 단어 까먹어. 만들어? 못 만들잖아. 꽤 해봐야 그 전미사 적두사 해가지고 그 분석 정도는 하지. 애플, 어떻게 분석해? AP가 뭐 밭이란 뜻이야? 아니잖아. PLE가 나무란 뜻이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그냥 풀면 되고요. 뭐야, 벌써 25분이야? 나 오늘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자, 이건 가볍게 얘기할게요. 30분 안 넘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룰 건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일단 너네가 중3 때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요. 야, 뭐가 2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방정식이어야 되니까 일단 등호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2차니까 x제곱은 있어야겠죠. 근데 그 2차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계수가 몇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bc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관없잖아요. 그치? 이래서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상수라고 했죠. 또 상수라고 쓴 이유는 단순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예요. x를 기준으로 잡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a, b, c는 변하면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x만 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상수가 영어로 뭐라 했죠? 콘스텐트. 콘센트로 외워, 콘센트로. 아, 콘센트라는 단어 따로 있구나. 아니야. 콘스텐트. 콘센트가 형용사로 뭐냐? 콘스텐트. 원래 형용사도 있어. 수능 단어야, 너네 다 고1 단어야. 일정한, 변하지 않는 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단어를 좀 느낌으로 외우는 편이라. 상수랑 비슷하게 느끼세요. 상수 변해 안 변해? 그럼 콘스탄트 그런 뜻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변하는 게 뭐야? 변수잖아. 변수는 그럼 영어로 뭐야? 변수는 다양에 한정돼 있어. 다양하다가 영어로 뭐야? 배열이야. 그건 명사야. 배열이잖아. 그럼 변수는 변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변할 수 있으면 너네 뒤에 뭐 붙여? A를 붙이잖아. 할 수 있는. 그래서 베리업을. 그게 상수야. 아이, 뭔 소리야? 변수야. 자, 아무튼. 자, 여기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보자잉. 상수 뭐라고? 좀 외우라고. 콘스텐트. 못 만든다니까? 영어 못 만들지. 야, 수학은 만든다니까? 야, 당장 근해 공식 만들어봐 하면 힌트 주면 만든다니까? 한다잉?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따 쳐요. 2차 방정식이에요. 나 같이 뭐야, 이게? 최고차항의 차수가 2인 방정식을 x에 대한. 야, 여기 x에 대한이란 말이 있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돼. 이 말 없잖아. 2차 방정식이라고 또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x에 대한이니까 x가 2차여서 2차 방정식이잖아.
말을 바꿔보자. 내가 A에 대한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이 대한이라는 말이 문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 중학교에서는 뭐 어쨌대? 2차 방정식을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해가지고 인수분해를 진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배웠잖아? 존재하지 않는 수를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확장을 어디까지 한다고? 복소수 범위에서까지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 x제곱 더하기 1이 0인 x를 찾고 싶어. 원래 없잖아, 우리 상식 수준에서 옛날엔. 근데 뭐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i를 제곱하면 나오잖아. 그래서 풀면 i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복소수 범위에서 존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을 찾는 방법이 시계중구만 봐. 아니구나, 안 봤구나. 자, 2차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뿐이 없다. 결론 지어보니 뭐랑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랑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돼 있는데 괄호 열고 무슨 공식? 근의 공식. 인수분해 근의 공식 말고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